부부가 운영하시면 갈등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은 어떤 갈등이 없었나요? 이혼을 해도 성공하고 네. 이혼하자 아, 이런 생각으로 성공하고 좀- 이혼하자. 네. 어찌됐든 저도 처음이었고 저도 회사 생활만 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고 성실하게만 하고 네. 맛있게만 하고 진정성 있게만 하면 고객님들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보다는 이제 우리 가족의 네. 행복을 위해서 네.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보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와이프가 어느 날 저한테 가게는 왜 시작했던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회사는 그렇잖아요. 일단 자기한테 맞춰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요식업에 관련된 직원들은 네. 본인이 딱 생각해서 힘들다 이러면 네. 그냥 바로 연락 없이 그러니까 그때는 직원들의 잘못이나 그런 게 왜 저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이 친구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거고 맞아요. 그때 제 그릇은 좁쌀만 하다면 아예 없었죠. 사장에 대한 그릇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시스템을 이제 네. 어느 정도 갖춰가면서 네. 제 그릇을 키우다 보니까 두 분 다 지금 동갑입니다. 50대 초반이시잖아요. 네. 나이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못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해보니까 어떠세요?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점프아웃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점포항입니다. 오늘은 다점포 저희 기버 회원분과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 누구신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점퍼기보 14기 컨설팅 회원이고요. 일산 고양시 웨스턴돔에서 양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주광선. 이영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자, 오늘 부부가 이렇게 오셨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매장의 그 컨디션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웨스턴돔 쇼핑몰 내에 20평형 매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 오, 되게 많다. 4인 테이블 4개, 2인 네. 테이블 6개. 아?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80만 원. 자, 대표님 그 매출액을 또 얘기하고 그 다음 네.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컨설팅 전에 평균적인 매출액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월 매출이 2천에서 3천 초반 정도 됐었습니다. 배달 홀 비중이 좀 있으셨죠? 네. 네. 그 당시에는 50대 50 정도 됐었습니다. 아, 컨설팅 전에 평균적인 순수익은 어떻게 되실까요? 좀 창피하긴 한데 계속 마이너스였었어요. 아니 뭐 창피합니까? 뭐 당연히 어려운 시기엔 또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죠. 네. 자, 컨설팅 이후에 최고 매출액과 평균 매출액은 어느 정도 유지 중이신지. 많이 해피해졌는데요. 네. 홀 배달 비율이 거의 9대 1로 일단은 많이 바뀌었고 최고 매출 컨설팅 한 4개월 차 네. 10월달이 5천 한 750만 원 정도. 그리고 순수익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얼핏 해서 1천만 원이 조금 넘었었어요. 아, 최근에 평균적인 매출액은요? 10, 11, 12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또 12월 달은 정부 이슈만 없었다면은 7천 사이까지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거의 6천 정도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신다면요? 양식집을 했던 그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장사 이야기 궁금합니다. 동네에서 같이 자란 선배가 되셨는데 그분이 네. 파스타 매장을 10년 정도 했었었고 만날 때 파스타 매장에 대해서 프랜차이즈화를 한번 해보자. 너는 기획, 본인은 판매, 네. 운영 그런 거를 하기로 했었었는데 동업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 네. 너무 과욕을 부리면서 음. 말도 안 되는 돈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자하며 동업관계하며 그게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단기간에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네. 파탄이 나고 헤어지게 됐고 너무 모르고 시작을 했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업이 파탄 났어요. 그러면은 일단 뭐 빚을 많이 졌을 거 아닙니까? 네, 공식적으로 빌려왔으면 그 사채에 대한 이자만 줬으면 됐는데 네. 제가 아는 지인분한테 이제 차용을 하면서 손익계산에 대한 원리가 머리에 없어가지고 월 600만 원을 주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월 적자는 반복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매월 그럼 마이너스 운영이 더 심해졌을 거네요. 가게 운영에 대한 논리나 원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매월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 왔었고 적자 운영은 계속 반복이 됐던 상황이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다점포 기버 컨설팅 회원을 신청하셨는데 네. 어떤 사유로 그럼 신청을 하게 됐는지. 공부라고 할 줄 아는 거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짧은 지식을 늘려가고 있던 중이었었는데 네네. 회사라는 조직에 있다 보니까 조직은 시스템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네네. 장사도 시스템이라는 그 문구를 다 봤었을 때 네네. 딱 뒤통수를 한번 맞은
그때 이제 김규열 대표님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컨설팅을 받은 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분한테 가서 컨설팅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운영하시면 갈등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은 어떤 갈등이 없었나요? 이혼을 해도 성공하고 네. 이혼하자 아, 이런 생각으로 성공하고 정말, 이혼하자. 네. 어찌됐든 저도 처음이었고 저도 어. 회사 생활만 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일단 시작은 어. 했으니까 네. 마무리는 져야겠다는 생각은 둘 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성실함은 정말 있어가지고 열심히만 하고 성실하게만 하고 네. 맛있게만 하고 진정성 있게만 하면 고객님들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론적으로는 네. 그게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현실에서의 고객 만족도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포괄하고 있잖아요. 정말 마케팅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잘 못했었고 가게 안에서만 열심히만 하고 있었던 네. 건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서는 많이 힘듦으로 오더라고요. 매출이 하락이 되고 저는 이제 약간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를 잡으면 그거에 되게 정성 들여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의고 신랑은 어느 정도의 그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이걸 진행해서 나가야 된다. 이제 성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네. 이 가게를 잘 성공하게 하는 게 목표는 하는데 방향성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힘들고 신랑은 신랑대로 힘들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듣고 보니까 컨설팅을 왔는데 중재를 해드리고 있어. 그러니까요. 물론 중재를 넘어서서 이제 두 분의 방향을 하나로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해드리잖아요. 네. 저 때문에 오히려 싸움이 줄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많이 줄었어요. 네. 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 생기니까 더 이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정말.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부부싸움 중재가 네. 전문가가 된 게 아닌가. 우리가 장사를 한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우리 가족 행복하고 노후도 잘 보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장사의 성공에 대한 거 그런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공보다는 이제 우리 가족의 네. 행복을 위해서 네.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보니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네. 가게 매장, 가게 이거의 성공에 의해서만 네. 그것만 보고 앞으로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와이프가 어느 날 저한테 가게는 왜 시작했던 거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을 자신 있게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돌아보니까 와이프는 저랑 얘기하면 항시 울고 있고 집에 가면 애들은 다 잠만 자고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럴 때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 돈에 욕심도 없고 네. 이제 우리 가족을 네. 위하는 시간들이나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가게에 대한 부족함을 느낀 부분을 네. 이제 김규열 대표님을 뵙고 이제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처음에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다녀간 직원이 손가락을 셀 수 없을 발가락까지도 정도로 못 셉니까? 맞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네. 직원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네. 이러면 그냥 해피한 조직이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네. 가게 장사 운영의 직원은 아니었었습니다. 그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와 후배 직원과 장사했을 때의 직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맞습니다. 회사는 그렇잖아요. 그 일단 자기한테 맞춰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요식업에 관련된 직원들은 네. 본인이 딱 생각해서 힘들다 이러면 네. 그냥 바로 연락 없이 로마에 왔으면 로마 법을 네. 따르셔야 합니다. 네, 장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다 이게 기본값이어가지고. 대표님한테 네. 교육을 듣다 보니까 네네. 제 그릇이 작은 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원들의 잘못이나 그런 게 왜 저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이 친구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았던 거고 맞아요. 우리 매장이 시스템을 보여주고 안 되면 또 한 번 알려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알려주기보다 안 하면 잘못된 걸로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하고 교류감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멀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반복이죠. 보니까 저는 더 힘들어지고 네. 직원들은 계속 바뀌고 저한테 교육 받으셨지만 맞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장이 나의 그릇의 문제가 큰 있잖아요. 깨달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장사에서의 또 사람이 다루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매뉴얼과 뭐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그 앞전에 이제 직원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을 장착을 먼저
마인드적으로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뭐 물론 당연히 100%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그때 제 그릇은 좁쌀만 하다면 아예 없었죠. 사장에 대한 그릇이 없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시스템을 이제 네. 어느 정도 갖춰가면서 네. 제 그릇을 키우다 보니까 제 마음이 넓어지고 저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고 매장이 밝아지니까 손님에 대한 것도 만족스럽게 이제 밝게 되면서 매출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관리라는 것보다는 이제 같이 서로 커가는 지금 시간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네. 매장은 저희 없어도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운영을 잘 네.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도 조금씩 도입하면서 이제 저희가 일단 건강해지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선순환이 되면서 직원들도 네네. 항상 웃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하긴 하는데 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농담도 하고 네. 바빠도. 네. 음. 서로 막 간식도 사다 주면서 네. 먹으면서 즐겁게 일하고 저는 있고.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쁘면 직원들 막 눈치 보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나의 결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네. 모으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매출도 같이 올려나가면 네. 오히려 바빠져도 서로 힘이 내주는 네. 시너지를 줄 수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방향성이 이거였거든요. 네. 이 가게를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그동안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이제 행복해지고 있는 순간 같아요. 컨설팅 신청하려고 대출 신청했다고 들었거든요. 전 대출 신청한지 몰랐는데.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 네. 전에 대표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냥 저도 저 나름대로 가게 무슨 매뉴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막 이런 네. 생각에 네.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김기열 네. 대표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 신랑은 신랑대로 보고 있었다가 이미 신청 다 해놓고 네.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통보.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은 네. 잘했다. 그래요? 그 네. 당시에? 네. 왜요? 저도 대출까지 이제 받아서 대표님에 했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으면 네. 좀 미쳤냐? 뭐냐 그랬을 텐데 대표님에 대한 검증이 음. 저는 돼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리고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돌파구가 될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매장 운영에 대한 마이너스가 오. 계속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신청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시스템이라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거 지금 내가 신청을 안 하면 네. 앞으로 내 지금 생활은 더 이상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 같다는 아. 네. 그 두려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교육은 지금 신청을 내가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잘했다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또 그거 하러 간다고 했을 때 네. 나도 데리고 가주면 안 되냐고. 아, 왜냐면 근데 그렇구나. 컨설팅은 한 분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 한 명만 네. 오라고 하는데 부부는 그냥 같이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부부가 또 돌아가서 하면 또 한 같이- 분은 배웠고 한 분은 안 배운 네, 상태에서 네, 이걸 또 맞아요. 설명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고통이 게 막 늘어나셔서 같이 오라고 감사했습니다. 말씀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서 처음 같이 차 타고 오는 그 설레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해요. 팩트 폭격기를 막 계속 날리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아니요, 좋았어요. 단계별로 뭐뭐뭐를 하라고 네.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와이프하고 가이드를 얘기를 했었을 해주시니까. 때 네. 그게 의견이 일치가 되고 네. 같이 뭔가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이런 네. 효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컨설팅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부분들을 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표님은 웨스턴덤에 맞습니다. 있으셨죠. 그리고 거기는 라페스타라는 데가 있고 네. 길 건너편에는 일산 호수공원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산 호수공원 맛집과 네. 라페스타 맛집과 네. 웨스턴돔 웨스턴돔 맛집, 맛집. 또 웨스턴돔은 외돔 맛집이라는 외돔 형태로 맛집. 꼬여 있죠. 네. 그래서 요 네 개를 주력으로 잡고 양식에서는 네. 파스타라는 아이템이 항상 고객의 수요가 많고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량도 항상 제일 많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대표님한테 키워드와 검색량을 먼저 주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도해드린 키워드가 뭐였었죠? 일산 맛집, 라페스타 파스타, 외돔 맛집, 라페스타 맛집, 일산 스테이크, 일산 저희 함박 스테이크, 그다음에 일산 양식, 웨스턴돔 파스타, 일산 파스타, 웨스턴돔 맛집, 일산 호수공원 맛집. 이거 많다. 네. 키워드들이 결국 매장에 오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대표님 매장에 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그래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놓으니까 네. 대단히 많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처음에 우리가 플레이스 상위 노출 마케팅부터 블로그 상위 노출을 동시에 진행을 해드렸던 것 말씀 같습니다. 주셨고요. 네. 지금 웨스턴돔 우리 맛집 몇 등이 있죠? 오늘 1등을 한 일주일 전까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 네네네. 오늘
2등으로 잠시 내려와 있고요. 네, 그래도 첫 2등입니다. 페이지에는 계속 네, 저희가 첫 페이지에 계속 있습니다. 초반부터 계속 잡고 있었잖아요. 네, 라페스타 맞죠. 맛집도 저희가 뭐 한 2페이지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갔었었는데 지금 3페이지? 로직이 바뀌면서 네네. 라페스타 맛집은 라페스타 아.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곳만 노출이 되고 있고요. 아하. 웨스턴돔은 웨스턴돔 주소지만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또 로직을 네, 바꿨군요. 광고를 네. 하고 있으면 이제 네. 잠깐 저희께 라페스타에서 뜨기는 하지만 네. 이렇게 딱 로직이 바뀐 지가 조금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에서는 노출이 안 되지만 블로그를 마케팅을 주력을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네네. 라페스타 파스타를 치면 저희 매장이 1등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키워드들의 상위 노출하는 거는 이제 노출액에 대한 개념이고 네. 네이버 플레이스를 봤을 때 이 매장에 가고 싶어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대문 사진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이버 대문 사진도 계속 바뀌거든요, 흐름이. 네. 그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의 대문 사진 2장만 볼 수 있잖아요. 첫 장은 제가 공간으로 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음식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 이전까지 추세는 다 음식을 맛있게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그거는 이제 너무 평준화가 돼서 요즘 소비자는 그럼 어떤 공간에서 이런 음식 먹을까? 이 두 개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 대문 사진을 찍기에는 대표님 매장이 조금 오래됐어요. 네, 맞습니다. 멋진 포인트를 네. 잡기에는 오래됐지만 네. 그래도 제가 블로그로 다 뒤져보니까 그 페이블이 있는 네. 벽면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네. 아, 저거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첫 번째 사진에 걸어놨잖아요. 네. 블로그 이왕 하는 거 제가 상위 노출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외부에 뭐 플랫폼들이 있긴 한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직접 섭외해서 그냥 직접 노출을 시켜라 라고 해서 높은 등급의 아, 상위 맞습니다. 노출을 할 수 있는 블로그로 섭외하는 방식을 알려드렸잖아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네. 정말 생소한 얘기였었는데 그렇죠.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일산 맛집이나 키워드를 말씀 주신 거를 상위에 돼 있는 블로거분들한테 메일을 보내드렸고요. 그렇죠, 그렇죠. 100%는 아니었지만 네. 어느 정도 분들이 네. 연락을 주셨고 블로그에 어느 정도 글을 올려주시다 보니까 저희 그 가게 글이 블로그 상위에 노출이 되면서 매출이 네. 향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왕 하는 거 도배해버리자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웨스턴돔 파스타라는 걸 네이버 검색창에 쳤을 때 네. 맨 위에 나온 게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순번으로 있는데 10등 안에 대표님께 5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진짜 맛집입니다 했잖아요. 네,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네. 5개월 차 됐을 때는 네. 저희랑 똑같이 다른 분들도 이제 아, 경쟁적으로 이제 경쟁자가 하고 달랐구나. 있어서 네. 네. 근데 그만큼 더 블로거분들을 초대를 하고 네. 하시면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냥 블로그를 부르면 좋은 건지 알아요. 블로그를 부르는 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물론 플레이스의 어떤 계정에는 점수가 쌓이겠지만 소비자들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뭐 어느 사이트에 들어와서 좀 지수가 높은 블로그라 하면서 막 소비를 하는데 그거 솔직히 지수 낮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위 노출이 안 됐으니까. 상위 노출이라는 건 1등에서 10등 사이의 범위를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데 거기 노출이 안 될 거면 어차피 매출하고 직결될 수가 없으니까 소비자가 못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네이버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매출이 오르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동시에 뭘 하라고 하잖아요. 인스타 마케팅을 제가 하라고 하잖아요. 릴스로 방향성을 맞게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 된다. 네. 두 분 다 지금 동갑입니다. 네, 50대 동갑이에요. 초반이시잖아요. 네, 네. 나이 때문에 못해. 뭐 때문에 못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해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기계치여가지고 다 기계치세요. 아, 진짜 네. 엄청 두려웠거든요. 맞아요. 그게 걸림돌이 네. 될 때가 있었는데 고래 부대찌개 대표님 네, 60대 강의를 듣고요. 네. 이런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저희 회원들이 지금 70대도 있으시고 60대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 초반까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또 아시다시피 실행을 잘 하시잖아요. 실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그죠? 정말 느끼고 있어요.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해야 되는 거니까 대표님 말씀 주셨을 때 네. 인스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올릴 수 근데 이제 또 일을 하면서 이걸 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걸 시작한 지 지금 한 2달 됐는데요. 네. 지금은 2달 전에 비하면 엄청 네, 또 쉬워졌죠? 네. 근데 정말 하다 보니까 인스타 보고 왔어요 라고 네.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네,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블랙큐이나 자비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장 상호명, 네네. 갈릭쿠겐 스토리를 치면 네. 검색량이 나오잖아요. 검색량이 진짜 네. 확실히 늘었죠. 처음에 늘었죠. 360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가장 높을 때는 2000까지도 갔었고요. 네. 지금 1500 정도 돼 있더라고요. 15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네이버에서 대표님들의 매장 상호명 갈릭쿠겐 스토리를 바로 검색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죠? 웨스턴돔 맛집이나 웨스턴돔 파스타를 검색하고 네. 거기에 상위 노출되어져 있으면 그걸 클릭해서 여기를 왔는데 이번에 직접 아예 그냥 갈릭쿠겐 스토리 하면서 네이버에 바로 검색해서 플레이스에 바로 들어오게 있잖아요. 300 검색량이 보통 일반 네. 자영업자분들이 다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1500까지 늘었고 이거 2500까지 무조건 지금 1단계 가셔야 됩니다. 네. 이거 2500만 가시면 안정적으로 매출 6000을 꾸준히 네.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기왕이면 경쟁자 없이 더 탄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는 중이잖아요. 네. 또 우리만의 컨셉에 맞는 강력한 메뉴를 만들 때는 기존에 갖고 있던 방식과 패턴을 좀 많이 내놓는 것이 다 보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패턴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내 상태가 되거든요. 네. 오히려 음. 더 새롭게 발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벤치마킹 같은 것도 네. 할 때에는 파스타 매장보다는 네, 맞아요. 좀 다른 매장을 더 많이 보게 됐어요. 마케팅해서 잘해서 고객님이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또 실망하면 재방문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고객님이 왔을 때는 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매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질을 강화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본질이 지금 너무 좋으세요. 좋으시지만 저는 기억에 남는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플래터 방식, 한상 방식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요 흐름으로 가시는 게 사람들이 딱 왔을 때 훨씬 더 받아들이는 게 셉니다. 그전에는 맛있게 먹었어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저 여기 너무 친절해서 좋아요 이런 말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딱 나온 순간 와 이거 뭐예요? 이전과 다른 반응을 아예 보여주시니까 타코집에 있는 그런 플래터처럼 큰 어떤 나무 플레이팅 그릇에 이렇게 쭉 나오는 버전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점포항을 만나기 전과 다점포항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점 간략히 또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열 대표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내가 운영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많이 났었고요. 네네. 김기열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손익관리라든가 직원관리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정비를 하고 나니까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장에 잔고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전과 후로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감정이라는 게 계속 열심히 하고 계속 맞아요. 행복하고 계속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수에 인해서 또 다운되고 힘들고 이럴 때마다 리버회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보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되게 큰 힘이 되고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아는 자영업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같은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그 현실 안에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일단 나부터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보기도 했지만 없어도 신랑하고 얘기해서 10페이지씩 읽자. 저희 감정 같은 거가 힘든 직업이잖아요. 네네네. 자영업에 관한 책도 읽지만 인문학에 관한 것도 많이 보거든요. 사실 저희 자체가 행복해야 그런 기운이 고객님들한테도 전달이 되니까 네. 그래서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기 바쁜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표님들의 이야기가 또 우리 어떤 분들한테는 큰 힘이 돼서 2025년을 더 잘 헤쳐나가시는데 용기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